대한예수구장로회 통합총회가 정기총회를 열흘가량 앞둔 가운데 세습금지법 폐지안을 내놓고 언론사의 현장 취재를 제한하는 등 통합총회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성경적 성교육 강사인 김지연 약사가 음란물 대처교육 시스템을 특허받았습니다. 서울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원로목사 성역 60주년을 기념한 제1회 음파포럼이 열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더욱 은혜로운 한가위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구티비가 한가위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300명 이상 사상자를 낸 슈퍼태풍 야기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이재민에게 9만 불 규모의 긴급구호를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9회 정기총회를 열흘가량 앞둔 가운데 총회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습금지법 폐지안을 내놓는가 하면 언론사의 현장 취재를 제한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요. 주요 안건과 총회를 둘러싼 논란을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통합총회 제109회 정기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동성애 반대 입장 공식화, AI 관련 목회자 윤리선언, 농어촌교회 유지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중 논란이 되는 것은 세습금지법 폐지 개정안. 통합총회가 최근 공개한 제109회 총회의 추가 청원서에는 헌법 제28조 6항, 일명 세습금지법으로 불리던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 개정 시부터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며 이 때문에 헌법위원회는 목회자의 세습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의 미비를 초래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간 합병과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해졌다며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교단 내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삭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식 총회장은 명성교회에서 지난 10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세습금지법 폐지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 법으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통합교단은 참 내부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그것을 규제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조금 우리 장로교 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최근 통합총회의 역대 헌법위원장 7명 역시 헌법 제28조 6항으로 인해 10년이란 긴 세월을 갈등과 분열의 깊은 상처를 가져왔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특정 교회의 깊은 상처를 야기시키는 근거를 제공해 양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솔한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계 단체들은 세습금지법이 아닌 세습이 문제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109회 총회를 23일 앞두고 7명의 전 헌법위원장들이 공총회를 단 한 분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2014년에 명문화된 세습금지법 헌법 제28조 6항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을 삭제하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총회는 지난 9일 언론사들의 통합교단 관련 기관지회 언론사는 총회 본회의장 입장을 제안하겠다면서 다만 저녁 늦게 열리는 신임 총회장 취임 기자회견에만 모든 언론사들이 참석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교계 언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통합총회는 개회 예배와 이취임식 등 일부 촬영만 허가하고 기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방청하라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현재 김희식 총회장은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후 총회 업무를 부총회장에 일임한 상태로 최근 총회 참석 여부에 대해 증경 총회장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기도하면서 모두가 우려하지 않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에 밝힌 상태입니다.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점점 커져만 가는 가운데 통합총회에 대한 비판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통합총회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장자교단으로서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국내 대표 성경적 성교육 강사인 김지연 약사가 성가치관 교육 시스템을 특허받았습니다. 음란물 중독에 대처하는 교육 방법인데요.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초등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로 500여 개 학교에서 피해자가 발생했고 가해자 중 95%는 10대와 20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나 상담하고 성경적 성교육을 해온 김지연 약사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음란물 출현 대처 교육 모델링 제공 시스템을 특허받았습니다. 음란물 대처 교육법입니다. 음란물 예방 교육법, 근절 교육법. 그래서 환경적으로 물론 이제 음란물 시청 자체가 죄이지만 또한 통계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뇌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이들한테 교육했을 때 굉장히 교정 효과가 크더라고요. 교육법은 김지연 약사의 저서 너는 내 것이라와 하느님이 지으신 대로에 담겨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음란물을 시청했을 때 폐해, 망가지는 뇌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뇌는 니코틴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손상된 뇌만큼이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일그러진 뇌, 그래서 아이들이 이 인지행동 치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물에 대한 인지가 달라지면서 그에 대해 발생하는 감정이 달라지고 그래서 행동이 변화되는 전형적인 인지, 감정, 행동 치료. 아이들이 피드백을 적어낼 때 이게 이렇게 독극물인지 몰랐다. 뒤이어 음란물에서 즉시 멀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어갑니다. 난 분명히 음란물의 폐단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펼쳐졌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을 교육하는 거예요. 외행 소리가 들렸다. 그럼 바로 덮어, 스탑. 그 다음에 놔두고 아웃,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실 다 나가요, 실제로. 음란물은 중독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음란물을 마주쳤을 때 즉각적으로 벗어나는 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죄로부터 지켜낸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음란물을 대신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알려줍니다.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교육 방법이지만 누구에게나 적용하기 쉽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김지연 약사는 강조했습니다. 김 약사는 말세적 패배주의 가운데 차세대가 무너지는 걸 보기만 할 수 없다며 정결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앞으로도 올바른 기독교적 성가치관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서울 명성교회가 김사만 원로 목사 성역 6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여러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교육과 교정, 의료,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발자취를 남긴 김 목사의 지난 사역들을 돌아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성교회가 김사만 원로 목사의 성역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은혜의 물결이란 의미를 담은 김사만 목사의 호, 은파를 딴 제1회 은파 포럼입니다. 또한 우리 명성교회는 지난 44년간 개척자로 부흥의 주역으로 나눔과 섬김과 선교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포럼에 앞서 예배 설교를 전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어떠한 사역도 성령의 인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김사만 목사의 사역을 돌아보는 은파 포럼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쓰이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또 세계복음주의 교회권의 장래를 싣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은파 포럼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소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날 포럼엔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 부총재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등 국내외 각계 기관 대표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섬김, 나눔과 돌봄이란 주제로 올해 44주년을 맞이한 명성교회와 김사만 목사의 지난 사역들을 돌아봤습니다.
또 교육과 교정, 보건, 의료와 사회 등 4가지 분야로 나뉘어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송전 소장은 아시아 유일의 민영교도소이자 명성교회 주도로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소망교도소를 언급하며 10여 년간 복음의 가치로 재소자들을 변화시켜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정 봉사활동 자체만으로도 어느 기관, 어느 사회단체 혹은 심지어 국가도 하기 어려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고귀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김사만 목사는 강단에 올라 포럼을 주최한 이들에게 짧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명성교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포럼을 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더욱 은혜로운 한가위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구TV가 한가위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토크쇼부터 가족 간 사랑을 전하는 프로그램까지 주요 프로그램을 김효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TV가 추석을 맞이해 한가위 특집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구TV 인기 프로그램인 오자유여가 시즌5로 돌아온 가운데 추석 연휴 3일 연속 방영합니다. 탈북민들의 인생 역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생생한 리얼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갈 곳도 없고 더 눈치 보이기도 싫고 탈북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엔 가다가 잡혀서 감옥과 고아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볼 수 있는 영화도 방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의미와 은혜를 생각해보는 막달라 마리아. 구약 성경 속 인물 아담과 하와, 모세 등의 이야기를 담은 언약 등이 방영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가수 특집편도 마련됐습니다. 국민 가수 하춘화와 트로트 왕자 류지강 씨가 출연해 아버지의 추억을 회상해봅니다. 과거에 이해되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나이가 돼 회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특별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어떤 사랑도 아니고 철학. 매일 주와 함께 배우 특집편도 준비됐습니다. 인기 배우 박광현, 김혜랑, 오아랑, 장광의 은혜로운 신앙 고백과 간증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할 계획입니다. 구TV가 마련한 한가위 특집 방송.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구TV의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 가득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슈퍼태풍 야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베트남에 9만 불 규모의 침구류와 식량을 담은 긴급구호 키트를 지원합니다. 구피플은 하이즈엉성의 바간초등학교와 반득초등학교 학생 421명에게 각각 2만 불과 1만 불 규모의 긴급구호 키트를, 하이즈엉성 낀문현 희화면 주민 2,000명에게 3만 불을 투입해 긴급구호 키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푸토성 푸닌현 주민 1,200명에게 2만 불 상당의 긴급구호 키트를, 북부 산간 지역에 위치한 라오카이성 산차이 1번 초등학교 기숙사 학생 131명에게 1만 불 규모의 구호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1호 태풍 야기는 지난 7일 베트남 북부에 상륙해 하이즈엉성과 푸토성, 라오카이성을 휩쓸며 북진했습니다. 지금까지 226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목회자협의회가 김관영 전북도지사 초청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완주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북 지역 교계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 발전을 위한 기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새 마음, 새 영, 새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완주군 기독교연합회장 최기신 목사는 전북을 이끄는 기수의 역할로서 김관영 지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전북의 도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예배 이후 전북 목회자협의회장 김도경 목사의 환영사, 김관영 도지사의 인사와 도정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김 지사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협의, 한인 비즈니스 대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준비 등 여러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 교계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위로와 격려와 또 우리 땅에 대한 소망을 꼭 믿음으로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기도를 다짐하며 전북 지역 도약을 위한 뜻을 모았습니다. 2050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시니어 교인 비중이 늘고 2030 세대는 감소하는 역피라미드형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기독교 장래 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인구 대비 16.2%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2050년 11.9%까지 내려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독교 인구수로 보면 828만 명에서 560만 명까지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향후 30년간 60세 이상 기독교인의 비중은 2024년 28.9%에서 2050년 43.9%로 급증하는 반면 2030 세대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26%에서 2050년 16.7%로 9.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임성빈 장로회 신학대학교 전 총장은 교회는 성장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중심의 목회 신학을 실천하고 과도한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와 물질 중심주의를 극복해 참여와 돌봄,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추석 일주일 전 제사용품 구매에 드는 비용은 4인 기준 평균 33만 4,828원으로 추석 3주 전 조사 때보다 1.8% 올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과 28일에 했던 1차 조사에 이어 지난 10일과 11일 진행한 2차 조사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또 일반 슈퍼마켓 등 90곳의 추석 제사용품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추석 3주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11개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참조기로 8,017원에서 1,368원으로 29.3% 올랐습니다. 이어 시금치 16.6%, 송편 21.1%, 유과 6.7%, 또 사과 6.2%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12일 통계청이 2022년부터 2052년까지 장래 가구 추계 전국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정점 시기가 2039년에서 2041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가 줄면 가구도 감소하기 마련이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미뤄진 것입니다. 28년 뒤인 2052년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41.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행태나 산업구조 변화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아파트 시세는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은 올라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내는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그해 시세 변동률을 곱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10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에 주택 시세 변화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 경합주에서 나란히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부의 애리조나주에서 각각 유세를 벌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주주의 위험론과 낙태권 및 생식권 등 기존 공격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공격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초과 근무 수당 비과세 카드를 꺼내들며 민주당이 자신에게 제기하는 부자 감세 프레임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독일 당국이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했다며
자국 내 이슬람 단체를 한 곳 더 강제 해산했습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내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피르스텐발데 이슬람 센터의 활동을 금지하고 베를린 남동쪽에 있는 단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국은 이 단체가 소셜미디어에서 하마스에 대한 기부를 독려하고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콘텐츠를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는 또 청소년 대상 행사에서 10만이 유일한 합법적 입법자라고 주장해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국민주권 원칙을 어겼다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며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Q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내내 폭염과 열대야는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4도, 부산 33도, 대구 34도, 제주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QTV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한가위 특집 방송과 함께 이번 추석 가족들과 따뜻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한가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